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시간이고요. 저희가 2022년 내년부터 대형 공군이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얘가 예전에 관련해서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주제를.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확장판식으로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대형 수송 2차 사업 금년 초에 결정이 됐죠.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 중요한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국외 구매로 한다. 해외 사오겠다. 그리고 국내 업체가 이 비행기의 주요 부품 제작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 형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예. 2022년에 시작돼서 2026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4,800억 원 정도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국방부에 이런 결정을 하자 얼마 안 있어서 카이가 우리가 직접 중형 수송기를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공군은 대형 수송기를 도입한다 그러고 카이는 중형 수송기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터보프로 VI는 지금 들어갔고 초창기에 나왔었습니다. 25톤짜리 항속거리 8,000km 정도의 터보팬 제트 엔진 2개를 달린 비행기를 개발하겠다. 25톤. 그래서 지금 카이에서 제공한 그림이에요. 자, 25톤이면 중형 수송기 모양이 비슷한 것이 브라질께 있고 일본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체급이 달라요. 일본 거는 37톤까지 적재가 가능해요. 대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카이에서 생각하는 중형 수송기는 군과의 협의에 따라서 수송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5톤에서 30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행기 중에는 브라질 비행기하고 체급이 맞아요. 예. 이 두 비행기는 모두 다 우리가 갖고 있는 C-130 허큘리스 수송기들을 다 대체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조금씩 대형으로 만들어진 이제 비행기입니다. 자, 우리 공군은 CN-235라고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하고 스페인 합작해서 만든 비행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6톤 작은 거죠. 경수송기입니다. 이걸 20대 이상 가지고 있고, 그 다음 C-130 허큘리스인데 C-130H 버전을 12대 가지고 있어요. 이건 19톤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차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에 우리가 다른 거 큰 비행기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C17을 미국의 C17을 글로브 마스터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안 돼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산 것이 C130J30입니다. 이것도 19톤 4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사업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처음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은 에어버스 A400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돈을 내고 투자해서 개발한 것이죠. 그 목적은 역시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C130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개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았고, 또 에어버스도 우리나라에 많은 비행기 여객기를 팔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마케팅도 많이 했어요. 또 그게 영향을 받은 기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과다하고 운용비가 많다라는 이유로 낙마를 했어요. 수송 용량은 아까 일본의 C2와 비슷한 37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웃된 상태입니다. 현재. 네. 그러면 이게 아니면 뭔가 라면서 그 다음으로 많은 관심과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기체가 C130J30입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사업에서 도입했던 것이죠. 그죠? 1차 사업에서 도입했으니까 2차 사업에서 이 비행기를 4대 도입하면은 운용 유지가 간편하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톤밖에 안 돼요. 용량이.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수송 용량이죠. 예.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비행기들, 앞에 일본 거, 브라질 거, 유럽 거 다 보셨지만 이거보다 덩치가 커지고 수송 능력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형이라고 부르기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A400M이나 C2 일본에 이게 중형 수송기로 요즘은 불리고 있거든요. 그 급이. 그래서 경형보다는 크죠. 그래서 준중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아반떼처럼. 예. 자, 이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카이가 중형 수송기를 제안했을 때 말이 좀 있었죠. 무슨 말이 있었냐면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텐데, 예상과 기간을 너무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자,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 하니 제가 보기에는 업체 제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업체 제한이지만 실상은 정부에서 중형 수송기 개발하자, 그리고 그 중형 수송기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적 난제들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관여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대안이 없잖아요. 카이하고 밖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이가 그래서 기간과 돈을, 예산을 넉넉하게 적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자, 그래서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공군의 속내는 이런 것 같아요. C130 제2하를 경형 수송기 또는 준중형 2하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중형은 국내에서 개발을 한다. 카이에서. 그리고 대형은 일단 수입한다. 대형을 수입하면서 얻는 기술적인 요인들을 중형에 동시에 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입니다. 이거 뭐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2021년 6위로 되어 있고 일본 5위. 그 밑에 프랑스, 영국이 밑에 따라오죠. 브라질, 뭐 이렇게 이태리, 저 밑에 독일이 15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나라들은 과연 수송기 전력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예. 왜 기자들은 2차 대형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에서 왜 C130만을 생각하는지요? 예. 우리는 그거보다 다른 걸 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주변 국가들, 우리하고 군사력 순위가 비싼 국가들이 수송기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현역에서 쓰지 않고 은퇴된 거는 뺐어요. 조만간 은퇴될 것도 뺄 거고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현재 전력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프랑스부터 볼게요. 밑에 작은 거 우리도 갖고 있는 거 그걸 27대 갖고 있어요. CN235 해외 영토에 많이 갖고 있대요. 그 배치가 있고 그 다음 C130 가지고 있죠. 도합 18대. 우리는 현재 16대 갖고 있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 기존에 갖고 있던 오래된 C130을 다 대체한 A400M을 50대 정도 갖출 생각 계획입니다. 지금 생산 중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독일 해외 식민지도 없고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서 군비 확장에 상당히 제한이 많죠. 본인들도 큰 의사도 없고 그런데도 A400M을 40대 갖출 예정입니다. 원래 50세대를 이제 주문을 했죠. 그래서 50세대를 받아서 10세대를 해외에 판매할 계획으로 했어요. 4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국 A400 20대 예정돼 있고 여기는 C17 글로벌 마스터라고 하죠. 77.5톤까지 실어 나갈 수 있는 미국제죠. 예, 우리가 예전에 살려고 했지만 생산이 중단돼서 못 샀던 그 비행기입니다. 77.5톤짜리 A400이 중형이라면은 C17은 진정한 대형 항공기입니다. 예, 8대 가지고 있어요. 28대.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작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물음표로 크게 표시되어 있죠. 저기는 어쩔 것이냐. 예.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항자대도 총 C2를 22대를 예정하고 있어요. 현재 10대가 생산됐고 추가로 12대도 생산 예정이에요. 자, 다들 중형 이상으로 다 갈아타는 분위기잖아요. 뭔가 필요가 있어서 그렇겠죠. 예. C130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해외 파병이죠. 해외 파병한테 우리 장비를 충분히 실어날 수 없는 겁니다. 병력과 비효율적이고 이 정도 이상의 크기가 효율적이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나라들은. 예. 그럼 우리 군이 다 이 지금 언급되는 나라들하고 어깨를 다 겨루고 어떤 군들은 우리보다 순위가 밑에 처지는데 우리는 해외 식민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 많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군은 우리 공군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이 있죠. 단지 누구도 우리 언론에서는 누구도 우리가 대형 수송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죠. 예. 아마 제가 유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듯해요. 자, 이걸 보면은 각국들은 C130들을 줄이고 그걸 A400으로 다 대체하고 있어요. 즉 C130 허큘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은 A400M 이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군하면서 아프간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들 데리고 오고 있죠. 일부 사람들을 뭐 난민인데 특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셔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별도의 주제로 다룰 만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아프간은 보시다시피 내륙국이에요. 우리는 여기 파병을 안 했어요. 여기 참전했던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하고도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까지 참전했어요. 예, 이게 내륙국이니까 전부 다 항공으로 운송을 했습니다. 병력과 장비를. 예. 아프간 탈출도 전부 다 공항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가 6.25 때 함흥에서 탈출할 때는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 그랬죠. 베트남이 패망할 때도 배를 타고 보트 피플이 나왔죠. 근데 아프간은 비행기를 타야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육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개중에는. 예.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대형 수송기라고 봐야 됩니다.
자, 나딕은 장갑차죠. 복스 장갑차입니다. 예, 호주군이 도입했다는 독일제 최신 차량용 장갑차죠. 이게 전투 중량이 35에서 37톤이나 나갑니다. 장갑을 많이 둘러서. 이거를 서독이 가지고 독일이 갖고 있는 A400M에 못 넣은 겁니다. 무게도 애매하고 아마 크기도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위험한 포탑 같은 게 장착이 되면은. 그래서 AN1242를 빌려서 실어서 보는 겁니다. 차량용 장갑차를. 예, 수송기가 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 미군이 많이 가지고 있는 C-17 같은 경우는 77톤이니까 에이브람 전차를 싣고 다닙니다. 예. 그런데 A400M 같은 경우는 독일군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장갑차, 차량용 장갑차조차 실리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서 왜 우리 공군이 대형 수송기를 원하는지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와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윤곽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이 최근에 개발해서 배치하기 시작한 한 7대 정도 현재 배치가 된 것 같아요. Y-20이라는 대형 수송기입니다. 66톤까지 실어 나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긴 한데 15식 경전차가 있어요. 중국에 고산 지역에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열대 밀림에서 쓰기 위해서. 예. 전투 중량이 33톤에서 36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두 대를 싣는 그래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66톤에 가깝죠.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형 수송기를 이야기할 때 공군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가 60톤까지 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K2 전차의 전투 중량이 50kg, 50톤대입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크기는 문제 없어요. 예. 무게가 문제지. 예. 우리가 60톤 정도의 대형 수송기를 가진다면 K2 전차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이하 육군 장비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수송기 지난번에도 사고 싶었죠. C-17을 너무 비쌌죠. 이게 한 4천억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을 들였으면 아마 한 대 정도 샀으려나요? 그런데 지금은 살래야 살 수가 없는 비행기가 됐습니다. 미 공군이 몇백 대 보유한 다음에 생산을 중단했거든요.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2015년에 중단했네요. 자,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제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러시아 비행기가 IL-476입니다. IL-76 960대 이상 생산되는 거죠. 동구권에서. 그게 최신형입니다. 모양만 비슷하지 기체도 다르고 엔진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에요. 이 비행기 60톤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예. 엔진은 38,000파운드 추력을 짜리를 4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점이 유럽의 환경 기준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소음하고 배기가스. 그래서 유럽 공항에는 이걸 못 맞추면 착륙이 불가되는 공항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 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엔진을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송기를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 자, 엔진도 독자 개발한 거예요. 옛날 걸 개선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제 부품이 들어가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 제재, 이제 크림 반도 때문에 그렇죠. 경제 제재에 동참한 회사들이 만든 부품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을 한다는 문제가 없는 엔진이에요. 자, 가격은 2012년 러시아 정부 조달 가격 기준으로 한 1,000억이 채 안 되는, 1,200억이 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예. 지금 C130J 같은 경우는 1,500억 이상으로 나오죠. 예상이 1,500억에서 2,000억 사이입니다. 그보다 더 저렴할 수 있어요. 수송 용량은 3배인데. 그죠? 예. 우리 C130에는 우리 소형 전술 차량 한 3대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러시아와는 우리가 경협 차관이 남아있죠. 아직 한 6천억, 7천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있어서는 나라 간에 서로 말미를 가지는 거죠. 뭔가를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그걸. 그래서 억지로 안 남기고 싹 해소하지 않고 이걸 갖고 있고, 이걸 1년 안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 하겠는데 한 2, 3년 안에 이걸 해소하기로 두 국가 간에 약속을 했어요.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6, 7천억을 2, 3년 안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이 IL-476이 우리한테 상당히 대형 수송기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 다른 대안이 없고, 특히 우리가 60톤급 전차까지 실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네. 우리도 조만간 지금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수준이지만은 앞으로는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고 국력이 올라가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해외 분쟁 지역에 어떤 명분을 가진
명분을 가지고 참여를 요청받는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명분이 있어서 참여해야 되겠다고 전투에 참가했을 때는, 파병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칼을 뺀 다음에는. 예. 그때는 우리의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군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야. 뭐냐면은 국내 기업과 큰 소시험 형성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리고 국내 업체가 부품 제작에 참여해야 된다. 여기서 많은 후보가 자체가 많이 없지만은 C130J가 들어가는 엔진은 롤스로이스 엔진입니다. 원래는 앨리슨이라고 미국 회사인데 롤스로이스가 인수했어요. 예, 그 엔진이 여기서 부품 제작이라는 것은 엔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건 엔진밖에 없어요. 큰 비행기에서. 그리고 우리는 대형 엔진 개발 능력이 없고 아직은. 예. 그거 아무리 옛날 엔진이지만 롤스로이스에서 향후 경쟁자를 키우는 밑밥이 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서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품 제작은 저는 엔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엔진의 면허 생산, 기술 이전을 포함한 면허 생산이라고 봐요. 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어떻게든 시장을 넓혀서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생산 라인을 돌려야 돼요. 지금 힘들거든요. 자기는 이 개발 스스로 다 해서 국내 내수 몇 대 팔고는 끝이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38,000파운드짜리 엔진이에요. 예, 이걸 4개를 달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IL-476 같은 경우는 이거를 2개만 달면은 25톤에서 30톤급 정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중형 수송기가 돼요. 딱 맞아요, 거기에. 예.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형 민항기까지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200인승 이상. 중형 민항기를 충분히 띄울 수 있는 추력이 되는 엔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대형을 국에서 도입하고 기술 이전을 받는다, 라이센스 생산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형 수송기를 스스로 개발한다. 하면서 이 엔진을 차용한다. 그리고 한중의 민항기로 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이의 미래 전략으로서 카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런 수송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나?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5,000에서 8,0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요. 무인기 엔진. 애프터버너까지 하면 많이 좀 넘겠죠. 우리 FA50에 들어가는 게 12,000파운드 엔진 1개 들어가요. KF21에는 15,000짜리 2개가 들어가요. 아까 보시다시피 수송기에는 최소한 3만 파운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좀 더 노력하면은 우리 전투기용 엔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우리 목표이기도 당연히 하고. 그렇지만은 대형 엔진은 아닌 겁니다. 아직은. 자, 그럼 이런 대형 엔진을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개발한다. 타당성이 떨어지죠. 예. 점프 스타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롤스로이스나 프레드 휘튼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에서 그 기술을 주겠습니까? 우리한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편 터보 샤프트 엔진, 이건 이제 터보 프롭으로도 바꿀 수 있고 헬리콥터 엔진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 이거는 현재 2200마력짜리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2200마력이면 바로 실전용으로 쓸 수 있는 엔진이에요. 이 정도면은.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에 엔진이 1700에서 2000마력이거든요. 아파치 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수리온 엔진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수리온 엔진은 변속기 문제 때문에 출력을 다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헬리콥터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려운 부분이라 해외와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도 러시아에 입찰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C130에 들어가는 엔진은 4637마력짜리예요. 수송기용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작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형 이상의 수송기에는 이거 4개 갖고는 턱도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이건 MC-21이라는 내년부터 항공사에 이제 배달될 비행기입니다. 물론 러시아 항공사죠. 130에서 210명까지 태울 수 있는 중형 항공기예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 서방권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경제 제재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러시아가 해낸 부분이에요. 그래서 MC-21이라는 비행기인데 인기 있는 A320이나 B737 이런 모델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엔진도
PD14라고 서방 기준에 부합하는 신형 엔진을 개발했는데 3만 파운드 정도의 추력이 나와요. 예. 그걸 두 개 지금 달고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면 이 정도 추력이 되는 겁니다. 아까 i476에서는 IL476에서는 이게 38,000, 39,000 정도 됐었죠. 예. 그래서 이게 시장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조인트 벤처 같은 걸 만들었어요. 같이 해보자고. 중국은 시장이 있으니까. 예. 이게 만약 제대로 성사가 된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 거기서 중국에서 수많은 항공 수요를 거기서 다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고 중국은 자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역타격이 됩니다. 두 회사에. 그렇지 않아도 보잉은 요새 많이 흔들리죠. 사고가 연거푸 나고 그 경영이 많이 느슨해져 있죠 지금. 예. 자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는 중국과 같이 하는 게 되게 걸끄러운 겁니다. 예. 본인이 기술을 가진 갑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얼처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트너가 나선다면은 상당히 기술 이전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점도 감안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민항기를 이야기했을 때는 민항기 시장 분명히 우리도 나가고 싶거든요. 엔진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작년에 이제 한국 러시아 수교 3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행사를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30주년 맞이해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크게 쏩니다. 쉐빙 LNG선을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을 합쳐서 자그마치 5조 원어치를 사줬어요. 한꺼번에 계약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스베스다 조선소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게 절충 교육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 기술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계약 안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계약 내용 국내 구체적으로 많이 전파를 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F-35를 미국으로부터 사면서 한 40대 샀잖아요. 한 대 1,000억이라고 치면도 4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뭐 부품이나 치면 4조보다 훨씬 넘었겠죠. 그래도 금액을 사면서 우리가 절충 교육으로 뭘 받았습니까? 아나시스 군 통신위성을 받았죠. 그 우리가 로키드 마틴이 대신 사줬죠 우리한테. 그게 아마 수천억 갔을 겁니다. 금액이. 우리가 돈을 더 보태기도 했죠. 그렇게 봤을 때 절충 교육의 규모는 교육액의 한 10% 내외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그런 통상적인 부분을 여기도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5조니까 우리가 한 5천억 정도를 러시아가 아주 간절히 원하는 거를 사줘야 돼요. 네. 저는 그게 우리가 최근 강력하게 이제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노크 헬기 대체 사업 그리고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 다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러시아가 생산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 간절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그 내년부터 시작되는 해외 대형 수송기 구입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내년 정도 되면은 대충 뭐 윤곽이 나오겠죠. 1년짜리 수명을 가진 이제 동영상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